일단 그 기자회견 형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로는 무제한 끝장 회견 뭐 이런 형식을 얘기를 했어요. 보통은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면 이제 집무실에서 담화를 하고 내려와서 기자들 질문을 받는데 분야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뭐 일반 정치 분야로 분류되는 여러 김건희 여사 의혹 같은 건데 뭐 외교 이슈도 있고 경제 이슈도 있고 이러면은 좀 질문이 제한이 되잖아요. 근데 내일은 일단 기자들 질문 다 받겠다. 끝나는 시간도 안 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 무제한 뭐 질의응답을 받겠다는 건데, 근데 사실 지금 국민적 관심사, 어제 한동훈 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견이 돼야 된다. 이 얘기는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뭡니까? 여사 문제입니다. 여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일 회견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모두 발언도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하고. 그리고 그 질의응답도 무제한으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. 어떻게 보면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.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길게 뭐 이거 저거 설명하기보다는 짧고 굵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.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답이 나오면 질문을 더 할 이유가 없거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답이 안 나오면 길어질 것 같아요. 근데 신주호 부총장 보시기에 내일 꼭 했으면 좋겠는 말이 있습니까? 대통령이 이 말은 좀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은 꼭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그 여사 문제에 있어서 국민 뭐 전체가 다 수긍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인데 그 해법은 다 알아요. 답이 뭐라는 건 다 압니다. 다 알아요. 뭐죠? 활동 중단? 뭐 일단 활동 중단이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지난 과정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심려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솔한 사과. 근데 진솔한 사과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그 약속, 대선 국면에서 했던 약속,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내조 역할만 하겠다. 그 약속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납니다. 당시에 했던 약속대로 이건 새로 만들어서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.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. 그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. 그러면은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형식의 담화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여론이 좋진 않았잖아요. 안 좋았죠. 오히려 담화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제 부정 여론이 높아지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럼 이런 표현은 좀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? 내일 저는요,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내일 대통령께서 꺼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 워딩이 뭘까? 금기어 3개를 뽑아봤거든요. 금기어 3개. 3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. 뭐냐면 이건 불법은 아니잖아요. 근데 정치는 합법 불법 따지는 게 아닙니다. 그건 사법의 영역이고 정치는요. 그게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불법이냐 합법이냐, 불법은 아니니까 뭐 괜찮지 않느냐. 이게 전형적인 사법 논리인데 그러면 부적절한데 불법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부적절한 합법도 있잖아요. 부적절한 합법. 뭐 이런 그 이상한 영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. 근데 정치는 불법과 합법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불법은 아니잖아요. 뭐 이런 식의 워딩은 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뭘까요? 그다음에요. 인위적인 뭐 인사 개편, 인위적인 개각은 안 한다. 뭐 이런 얘기인데 인위적이라는 그게요. 국어사전 찾아보면 자연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위적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인사라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거죠. 그러네요. 이게 말이 안 돼요. 정말 말이 안 돼. 사람이 하는 일인데. 정치와 행정은 그 자체가 인위적인 겁니다. 그러면 인위적 그 인사 개편이 아니고 자연적 인사 개편이면 어떤 사람은 죽던가 병들던가 그래야지 자연적인 인사 개편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인위적 개각, 뭐 인위적 인사쇄신은 없다. 제발 이런 얘기는 좀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은
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? 뭐 박절하지 못해서 뭐 그랬다. 박절. 네. 이 박절이라는 단어가요. 그때 올 2월이죠. 대통령께서 KBS 대담 과정에서 그 명품백 논란 해명하는 과정에서 박절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. 근데 요즘은요 이런 거예요. 지난 이 10월 21일 용산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그 차담 이후에는요. 네. 무슨 종북 목사 정치 브로커에는 아주 깍듯하게 또 이렇게 잘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여당 대표한테는 그렇게 박절하게 대하느냐. 아, 그렇게 또 인용이 돼서 표현이 됐군요. 그렇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박절하지 못해서 뭐뭐뭐 했다. 이런 식의 해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 불법은 아니지 않냐 예. 이 부분이랑 인위적인 뭐 개편 개각 없다 네. 이런 거 그리고 박절하지 못해서 이런 식의 표현 네. 이건 없어야 된다고 하셨고 이게 다 앞서서 대통령 입에서 나왔던 표현들이긴 하네요. 네. 내일은 이게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5월달 기자회견 때도 네. 사과를 하긴 했거든요. 했죠. 했죠. 근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일 사과는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의 표현을 해야 이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그 있을까요? 단순 사과로는 이제는 안 돼요. 네. 단순 사과 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.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지 앞으로의 계획. 의미 있는 그 사과가 되지. 그게 아니고 사과만 한다. 그러니까 5월 10일이었죠.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네. 그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서 제 아내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현명하지 못한 처신.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네. 심려끼 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. 그게 작년 말에 일어난 사건인데 거의 6개월 만에 사후적으로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총선 그리고 전에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2월 KBS 대담 때 박절하게 대할 수 없었다. 그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네. 근데 이제는 그런 식의 사후적 사과로는 수습이 안 되고 앞으로 활동 중단하겠다. 대선 과정에서의 대국민 약속 그걸로 돌아가는 그게 있어야지만 이게 풀립니다.